그제죠. 북한이 남쪽 국경을 영구 봉쇄하겠다면서 요새화 공사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남쪽과의 교류를 끊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긴 합니다. 앞서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남한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면서 김정은만의 파격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한 겁니다. 통일이 김일성과 김정일 선대의 유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같은 파격적인 정책 전환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김정은 왜일까요? 몰랐던 이야기 더해선 오늘 김정은의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에 잠겼길래 정책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죠. 지식이 충전될 때마다 이 지식 배터리에 불이 한 칸씩 들어오게 됩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은이 외쳤던 적대적 두 국가론 관련한 이야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임 의원님,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 남측을 향해서 요새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방금 들었던 것처럼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김정은이 통일보다는 체제 유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요새화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요새화. 요새라는 것은 방어 기지지 않습니까? 요새화라는 것은 김정은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조선 것들을 핵으로 쓸어버리고 영토를 완정하겠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말했다는 것은 남한으로부터 넘어올 수 있는 한국으로부터의 통로상에 대규모의 지뢰지대, 도로대하구라든지 이런 장애물들을 설치하고 그걸 병력과 화력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요새화라고 하거든요. 네. 즉 공격을 방어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한반도는 생각보다 중심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최근에 공방동시통합작전이라는 굉장히 공세적인 군사교리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핵을 가진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핵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죠.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 북한군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런 수사적 발언만으로 북한이 그러면 이제 방어 위주로 전환이 된 거냐, 정말 한국을 공격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방금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나왔잖아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고 쳐다도 보기 싫고 저런 발언을 한 것은 먼저 적과 아군을 구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쟁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편과 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필요가 있죠. 칼 슈미트라는 전체주의론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구분한 정치에 관한 것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막스 레닌주의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거든요. 그런데 그 폭력을 사용하려면 적과 아군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명확하게 적과 아군의 상태를 구별해 놓은 상태에서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더 이상 남녘에 해방시켜야 될 동포들이 아니라 적군이기 때문에 핵공격을 가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면요, 연초부터 잇따라서 미사일을 쏘고 있었고, 또 최근에는 오물풍선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핵 잠수함까지 건조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왜냐? 김정은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뒤로는 최신형 도하 장비를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 전에 조선중앙통신에서 사진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즉 이 도하 장비는 공격을 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저 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한반도에서 공세 작전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도하 장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비들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북한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대한 종신 공격 작전 개념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자 기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핵잠수함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드론도 새롭게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네. 북한군은 거기로부터 상당히 많은 교훈을 습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형 군단에 무인기 대대들을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도 나름대로 국방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4대 전략적 노선이라고 합니다. 뭐 도덕 강구나 정치 사상 강구나 전법 강구나 다병정 강구나 그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북한도 나름대로 국방 혁신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잠수함은 영웅 김군옥함인데 그 그래요? 잠수함은 예. 로미오급 잠수함을 잘라서 두세 척을 잘라서 이어 붙인 거예요. 기존에 3, 40년도 더 된 잠수함을 잘라 붙였기 때문에 굉장히 함령이 오래된 잠수함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자망하는 즉시 가라앉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2격 자산으로서의 실제적인 그런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거죠. 박사님,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거는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제 통일을 삭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선대의 유은인데 그럼 북한 주민들은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김일성을 파묘한 거다. 네. 조금 더 나가면은 북한 잠시한 거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김일성 생전이 하는 말이 조선은 하나다. 네. 그 유엔 동시가입할 때도 처음에 북의 조선 조작 책동이라고 격렬히 반대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 일가를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 조작해낸 거지만 네. 그 이유는 뭐냐? 백두산에서 항일운동을 했다. 그거 하다가 그것도 조작이지만 김정일이 밀양에서 태어났다. 그럼 백두가 의미하는 건 네. 조국이고 광복이고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걸 폐기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유가 백두 혈통이기 때문인데 쭉 따라가다 보면 민족 통일 조국이라는 게 하나다. 이게 뿌리인데 네. 그걸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개헌하라고 지시를 본인이 내렸는데 통일 민족 개념 삭제하라고 입 딱 다물고 넘어갔거든요. 최고인민회 했는데. 네. 그건 반영을 못한 거예요. 원래 5월에 했어야 되는데 10월에 늦춰졌는데 또 못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내부 반발이 심하고 굉장히 심하다. 뱉어놓은 말을 다시 삼키지도 못하고 그냥 가기도 뭐하고 한.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통일민족 개념 삭제를 제시할 때부터 네. 위기를 자초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고 이 상황이 이미 자기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권위를 갉아먹을 만큼 위험한 선택인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김정은이 왜 이 시점에 두 국가론을 꺼내서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됐을지 김정은의 생각을 한번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40이라는 숫자가 뜨는군요. 임상훈 평론가님, 저 40은 네. 뭔 상관이 있는 거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태어난 해가 1984년입니다. 네. 그럼 올해가 되면은 올해가 40이군요. 40이 되는 예. 것이죠. 그래서 그 40, 그 현재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우리 그 한민족 문화에서 40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지도자로서도 어떤 그 나만의 주체적인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네. 그리고 특히 이제 2011년 이후로 지금까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지 않습니까? 권력이 이제 이양된 이후로 그 지점을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세계 지정학적인 세계 흐름을 같이 북한하고 연동시켜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동유럽하고 네. 서유럽하고 나뉘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냉전 체제가 이렇게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결국은 생존 전략은 중국과 혹은 러시아, 그러니까 당시 소련과 동맹 체제였는데 네. 이것이 이제 90년대 초반, 89년 후반 이때쯤 무너졌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육자회담 체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북한은 굉장히 고립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과 어떻게 해서든 화해를 해야 되는 그런 절실한 입장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냉전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이제 북한은 다른
다른 새로운 전략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의 미국과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이런 것보다는 네. 다시 한번 신냉전 체제에서 뭔가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다시 틀었다는 것이죠. 근데 잠깐 배지 사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박사님.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배지가 김정일 같은 경우는 50세 때 배지가 제작이 됐다고 하고 김정은은 지금 40인데 벌써 배지가 제작이 됐다고 해요. 그만큼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이게 우상화에 대한 조급증이 반영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속 우상화다. 과속 우상화. 과속 우상화 스캔들이 터지고 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어쨌든 항일 빨치산이라는 정책 자산이 있었어요. 네. 많지는 않지만 그걸 과장했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를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히 먹혔거든요. 네. 김정일은 가진 게 없으니까 아버지를 팔아서 유은 통치. 예. 그러니까 김일성을 팔아서 유지했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우 조급하고 성급하다. 그래서 예. 올해 김일성 생일이 태양절이거든요. 4.15. 근데 태양절을 지웠어요. 그리고 김정일은 자기를 태양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네. 벌써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자기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김주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선대에 비해서 너무나 빠른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과속 우상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후유증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예. 주민들은 못 받아들이죠. 집권 출발부터 불안하니까 과속 우상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을 주신 건데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김정은 관련된 김정은은 지금 왜 이럴까?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 MZ가 뜹니다. MZ 세대 관련인 것 같은데 근데 박사님 사실 김정은도 따지고 보면 MZ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지금? 지금 왜냐하면 북한엔 당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노동당, 장마당. 아 그래요? 노동당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제가 돌아갈 땐 배급을 주거든요. 네. 그럼 체제에 감사하죠. 근데 지금은 배급이 끊어졌어요, 사실상. 네. 장마당에서 자기가 먹고 사는 각자 도생이거든요. 그럼 체제한테 고마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MZ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라요.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호기심이 많고 예를 들어서요 어느 정도냐면 네. 지난해 10월에 동해안 쪽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오신 네. 분이죠. 20대인데 이분이 여기에서 처음 그 합동신문 받을 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남한 드라마 네. 몇 부까지 봤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냐고. 아 그래요? 이게 북한의 본인이? 이거 실화예요. 예. 이게 북한의 MZ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동당 사회주의 사상, 주체 사상이 그런 것과는 결이 다른 사람들이 네. 지금 북한의 주류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김정은은 보여줄 게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 권력은 총구에서 안 나와요. 그 마오쩌둥 틀린 거. 권력은 지갑에서 나옵니다. 네. 등 따서 그 배부를 때 체제가 유지되는 거죠. 전혀 아닌 상태에서 과속 우상화를 하니까 MZ 세대가 좋아할 리가 없죠. 네, 이렇게 합동신문 과정에서조차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건데 그럼 이쯤에서 임 의원님이 퀴즈가 하나 더 준비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한국 퀴즈를 콘텐츠 하나 관련 준비해 퀴즈요? 왔는데요. 북한의 주민들이 보고 놀란 K 콘텐츠는 땡땡 땡땡땡이다. 땡땡 땡땡땡이다. 우리 박사님은 답을 알고 계신가요? 길게 모르겠는 전 MZ 세대가 아니었어요. 방탄소년단 아닙니까? 방탄소년단. 저도 방탄소년단 생각을 잠깐 했는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6시 내 고향입니다. 6시 내 고향이요? 네. 6시 내 고향이 MZ 세대들이 자주 보는 콘텐츠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방금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예. 그런 드라마라든지 방탄소년단도 북한 내에서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생산 연령층을 담당하고 있는 30에서 50대에 달하는 네. 연령층들은 사실 드라마를 보면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한대요. 거기에 나오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회장님들이 사는 대저택 막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드라마니까. 재벌집. 예. 그렇죠. 재벌집은 저건 드라마니까 허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그럴 수 있는데 있죠. 예. 6시 내 고향은 리얼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지방에 살고 있고 자기들이 듣기로는 분명히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여서 못 먹고 네. 못 살 텐데 도로가 왜 다 포장돼 있지? 왜 집이 저렇게 좋지? 왜 고기 반찬이 저렇게 넘쳐나지? 라는 걸 보고 새터민께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일상생활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그렇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터민 분이 한류가 대체 뭘까? 이 한국의 드라마가 뭘까? 이런 네. 것들을 찾아보고 결국은 탈북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방탄소년단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네. 것 같은데 북한군 내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평양을 영공 방어를 하는 항공 및 반항공 사령부라는 부대가 있어요. 네. 대단히 중요한 부대인데 여기에서 모범 병사 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모범 병사들을 김일성 유적지로 이제 유적지 답사를 보냈어요. 네. 그럼 굉장히 모범적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병사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철도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를 타고 그 유적지로 가는 도중에 시간이 너무 비니까 네. 레크레이션 시간을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병사들이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춤을 춘 거예요. 아, 예.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보이부 요원이 네. 남조선 춤 아니야? 방탄소년단? 하고 이제 잡아낸 거죠. 네. 그 병사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그 보이부 요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그게 방탄소년단 춤인 줄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아. 라고 해서 그 보이부 요원도 처벌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비단 이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구군단, 인민군 구군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와서 영창 가고 부대 내에서 방탄소년단 노래가 담긴 USB가 유통하기도 하고 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임평원관님, 근데 이게 이례적인 현상으로 또 빚어지는 일이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중문화를 얘기할 때 예. 대중문화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패러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러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북한 사회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과거에 있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네. 오직 한 마음이라는 노래인데 이 가사가 대충 이래요. 그러니까 옛날 노래입니다. 오늘의 이 행복을 누가 주었나? 노동당이 주었네. 김일성 원수님이 이끄는 길을 따라서 목숨도 바쳐가리 오직 한 마음. 이게 노래 가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요즘 세대에 와서 MZ 세대에 와서 패러디로 재사용된다는 겁니다. 가사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행복 대신에 고난으로, 그 다음에 김일성 대신에 김정은으로, 그 다음에 목숨도 바쳐가리 대신에 목숨은 못 바치리,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최근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 패러디를 해서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장 대중문화의 핵심이 있는 것, 이것을 그 권력도 막지를 못합니다. 북한 권력도 막지를 못해요. 북한 젊은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미 현 그 핵심 세력, 정권 세력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제 그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박사님, 사실 북한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럼 내부 경제 상황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굉장히 고달픈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고위 탈북의 러시도 있었잖아요. 그럼 엘리트 계층까지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북한 경제는 김정은 집권 최악, 네. 또 북한 정권사에 봐서도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거의 2배로 올랐고요. 환율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겠죠. 그렇죠. 거기다 역대급 수혜도 발생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는 모든 정책은 국방력 강화 쪽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탈북 단체들이 북한하고 통화하거든요. 네. 얘기 들어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 제발. 네. 이번에 안 도와주면 난 내년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지금 굉장히 심적 고통을 받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그분들도.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가 푸시 요인, 그러니까 탈북을 촉진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려는데 중국은 이중상륙 막아놨고 북중 네. 관계 안 좋고, 또 북러 관계 좋아지니까 러시아가 또 탈북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MDL, 군사분계선, 네. 해상. 그러니까 이걸 소위 말하면 보트피플형 탈북은 사실은 최대 말기적 증상이에요. 그 정도로 내부 위기는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김정은으로서는 그러면은 뭐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고위급 탈북 러시까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체제 위협에 몰린 상황인데, 한번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김정은은 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택하게 됐는지. 세 번째 키워드는 명품이라는 키워드가 뜨는군요. 임평론가님, 명품하니까 제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건 최근에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네. 최선희 외무상이 굉장히 고가의 안경을 쓰고 나온 적이 있었죠. 네, 그 최선희 외무상,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김여정 부부장이라든가 네. 현송월, 뭐 이 어떻게 보면 고위급 인사들의 명품 어떤 그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됐거든요. 네. 이게 과거에 비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측근들이라든가 이 어떤 그 선물들 같은 걸 줄 때 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생필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집안에서 그래도 꼭 있어야 될 만한 물건들, 예를 네. 들자면 TV라든가 어떤 뭐 그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물했다면은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사치품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는 이게 그 당장 비교를 해보자면 2021년하고
올해 상반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그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귀금 속류 같은 것들은 수입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20만 달러 규모의 수입이 있었고 시계 같은 것들도 고급 시계 같은 거는 수입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무려 1,072만 달러 규모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사치품의 수입이 과거보다 네. 훨씬 늘었다는 거. 이게 뭔가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통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그 세력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엔 저렇게 사치품 수입 규모가 늘어나고 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치품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는 그만큼 선물 통치가 필요한 방증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쯤에서 관련해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최측근이 약할까? 네. 그래서 최측근 기반이 약한 이유는 김정은이 땡땡을 좋아해서다. 땡땡을 좋아해서다. 뭘 좋아해서일까요? 박사님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 르리 좀 그런데 명품을 좋아해서다. 김정은 본인이 명품을 좋아할 수도 있죠. 예. 정답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농구입니다. 농구요? 네. 왜 농구랑 뭔 상관이죠?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모두가 아시다시피 김정일은 상당한 영화 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정일을 영화 감독에 빗대서 보면은 주연 배우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것처럼 자기가 믿었던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김정은은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농구 감독처럼 전략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쓴다. 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농구는 선수 교체가 자주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했을 때 저도 그래 김정은의 생활사를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시카고 불스나 그런 기념품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김정은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뭔가 팀을 이끌고 싶고 승부욕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정작 북한 내에는 기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을 사람이라고는 자기 동생인 김여정밖에 없는데 이 김정은과 김여정은 백두 혈통이라고 사실 볼 수가 없거든요. 후지산 혈통이면 모를까. 그 어머니가 일본 출신입니다. 북한 내에서 북송 제일교포는 굉장히 차별받는 계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출신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죠. 진짜 백두 혈통은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행방이 묘연한 암살된 사람의 자제분이 네. 백두 혈통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 왜 이럴까?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볼까요? 영국이라는 키워드가 뜨는데 박사님 영국은 왜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의 꿈은 할아버지를 지우잖아요. 예. 파묘하고 북한 참시하고 할아버지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네. 할아버지 인정 안 했으니까 며느리로 고용일 엄마. 그러니까 자기부터 시작되는 왕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왕조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왕조가 되는 거고 김정은은 왕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황실을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제와 단절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 시작되는 민족, 김정은으로부터 시작되는 북한, 김정은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혈통으로 네. 이제 가고 싶은 거죠. 왜냐? 백두 혈통을 못 쓰잖아요. 통일적으로 예. 지워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영국 왕실을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꾸준히 그래요? 사실은 나왔어요. 오래전부터.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결국에는 저런 앞서 저희가 CG로 보여드렸지만 4가지 요소들이 대내외적으로 김정은을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로 있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인 두 국가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국가론을 선택한 김정은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잘 될까요? 지금은 퍼펙트 스톰이에요. 최악의 경제 상황. 그다음에 김정은 오늘 건강은 안 들어졌는데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김주의 과속 우상화. 김주혜가 나온 거에 대해서 평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김정은이 나온 게 김정일이 2008년 8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에 바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더 어린 김주혜가 나오니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마지막 보루가 독재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이데올로기거든요. 네. 근데 이데올로기를 본인이 흔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 안 하지만 김일성은 북한 체제 시조거든요. 그 시조를 건드린 거죠. 아무 자산도 성과도 없는 김정은이. 그러니까 저는 저게 끝의 시작이다.
앞으로 주워 담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앞으로 북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나왔던 퀴즈를 다시 한번 맞춰보면서 지식 충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연님을 제외하고 퀴즈를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네, 김정은이 최측근 기반이 약한 이유는 땡땡 때문이다. 앞서 퀴즈가 나왔었는데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농구. 아니요, 너무 우리 박사님 맞춰주시지 못하셨네요. 기억이 잘 안 나셨나요? 아니, 맞습니다. 딴 거랑 헷갈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가 완충되어야 되지만 박사님이 맞추지 못하셔서 80%만 충전이 된 걸로 하려다가 다시 100%로 제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으니까 100% 완충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오늘 이 시점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